자, 처음에 요거 물어보기. Is it any wonder? 놀랍냐? 우리가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좋아한다는 것이. 안 놀랍다. 자동화 좋다. 이거지? By offering, 제공하는 거야. Reduce the amount of work we have to do.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양 감소시키는 걸 제공을 해서 자동화가, 그지? 그 다음에 몇 가지 계속 by promising 또 약속을 해서 fill our lives, 우리의 삶을 채워줄 거다. 더 큰 쉬움, ease, 편안함, 편리함 뭐 이런 걸로. 여기까지 전면고고 결국 자동화가 우리의 일을 좀 덜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서 컴퓨터나 다른 labor saving technique, 노동 절감 기술들은 appeal to our eager but misguided desire.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자동화잖아. 이 앞에 부분. 그지? 구분을 뭐 좀 해보자면 결국 이거 이게 자동화인데 얘네들이 다 자동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네는 appeal to 호소를 한대. 우리의 되게 열렬하지만 이걸 하지만 잘못된 오도된 욕망에.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거지. 원하지만 어떤 욕망이냐면 release from what we perceive as toil. 우리가 토일이라는 게 하드워크이지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러니까 노고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의 release 해방. 그지? free from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release는 해방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 개념이잖아. 우리가 자동화를 원하는 거는 여기 토일, 하드워크, 노고 원래 이게 좋은 말이고 하드워크는 요새 좀 안 좋은 말로 쓰였으니까 뭐 스트러글 정도가 되겠다. 스트러글 그지? 고군분투 애써서 하는 거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누가 다 싫다 뭐 그런 얘기 아니냐고 그지? 자 그래서 벌써 여기서 필자의 주장이 살짝 나온 게 이 어휘로 미스가이드 밑줄 쳐놓은 거 표현해놓은 거 보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 아니야. 결국 자동화가 우리를 어떤 저런 노고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다? 아닐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이게 두 가지지? 일단 개념을 보면은 여기 하나로 쭉 묶었는데 일단은 여기가 일터 얘기가 나오고 흐름상 두 번째는 여기 our private lives 가정 얘기가 나온다고. 그지? 일터 얘기를 볼게. 자동화의 포커스 뭐에 대한 이런 속도, efficiency를 향상시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커스, 초점이라는 것은 띵겨볼까 일단 종종 has effect, 영향을 가진대. removing complexity from job, 일로부터 복잡함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온대. 효과보다는 결과가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 것처럼 2월 달에 결국 자동화를 도입을 한다는 거는 과정을 단순하게 해야 돼. 복잡함을 없애야지 자동화가 되는 거잖아.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기계는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그렇긴 한데 중간에 우리가 또 나름 의미가 있는 말이 있지? 말풀이에. 그게 포커스인데 determine, 결정이 되는 포커스야. 집중, 뭐 초점. profit motive야. 그러니까 이게 이윤 동기이니까 우리가 개념상 이게 비인간적인 거지. 뭐라기보다는 특정한 concern for people's well-being,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러니까 이 profit motive는 well-being의 상대 개념, 인간적이지 않은 거야. 자동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화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해방되고 노고에서 인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그 얘기지. 이렇게 여기다 집중을 하다 보니 결국은 여기까지도 괜찮아 보이거든. 뭐 복잡함을 제거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diminishing the challenge they present, 그것들이 제공하는 도전을 감소시킨다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J가 이거라고 jobs 그지? 그리고 engagement they promote, 걔네가 촉진하는 연관 관여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는 좋은 거예요. 플러스 긍정이야. 이것도 좋은 거예요. 즉 인간은 뭔가 머리 쓰는 일을 통해 가지고 도전적인 거를
통해서 성취감을 이룰 수 있고 만족감, 행복을 이룰 수 있는데 자동화가 오히려 그걸 줄여준다. 뭐 그 얘기지. 그래요? 그런 일에 참여 자체. 그러니까 그건 불행해지는 거지. 웰빙하고 상대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챌린지, 인게이지면 좋은 말인 거지. 그게 또 중요하겠지. 그래서 또 자동화는 또 뭘 안 좋게 하냐면 내로 좁히기도 한데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는 사람들의 책임을. 그러니까 이것도 소재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 부분은 뭔가 성취감, 도전 이런 걸 없애고 그 다음에 책임을 줄여줘. 좁혀주는 거야. to the point, 대대한 포인트까지, 점까지죠. 그들 인간의 직업이 주로 컨시스트 뭐로 구성되냐면 컴퓨터 스크린을 모니터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규정된, prescribed된 필드 분야 안에. 그러니까 단순 작업만 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상실시켜버리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할 일인데 우리 인간이 그런 기계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자동화의 어떤 단점. 두 가지가 좀 열거가 된 상태야. 소재는 달라진 거지. 그래서 따로따로 형광펜을 해놓은 거야. 그지? 굵게 표시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highly analyst trained 매우 훈련된 분석가들도 본다고 걔네 일이 restrict 제약되는 거를 의사결정 뒷받침해주는 시스템에 의해서. 근데 그 시스템은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지 판단하는 과정을 데이터 프로세싱 루틴, 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로 바꿔버려. 즉 저지먼트 하는 게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야. 근데 이거는 원래 기계가 하는 일인데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락시킨다라는 말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 reduce A to B 하면 A를 B의 상태로 감소시킨다는 게 전락시키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뭐 활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야. 뭐 굳이 그렇게 바꾸진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밑줄 쳐놓은 게 오히려 괜찮아요. 그지? 책임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줄여준다는 게 협소하게 축소를 시키는 거고, 디미니싱은 우리가 뭐 도전을 역시 감소시켜, 뭐 reduce 뭐 이런 말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문법도 있긴 한데 C 목적어, 목적어 뭐 ED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보단 제한, 제약된다 라고 하는 거. 국한되는 거지. 뭐 limited 뭐 이래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열거로 자동화의 단점 두 가지. 어디? 일터에서의. 오케이? 그러면 가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도입 부분인데 결국은 자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뭔가 노고로부터의 해방. 그지?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욕망인 거잖아. 잘못된 욕망.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볼게. 여기가 일터에서의 자동화가 되는 거야. 일터에서의 자동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결국 뭐냐면은 얘네들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뭐 이윤 동기, 뭐 행복은 무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업무가 그치? 제시하는 도전을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축소시키는, 즉 인간이 아닌 기계가 하는 일로 그 키워드만 따서 짧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 뭐 숙련된 뭐 부연 예시 나온 거 아니야? 분석가 예시가 나오는 거지. 크게 키워드만 따서 가자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봤을 때 좀 떠올려야 될 수 있는 거는 일터에서 자동화는 업무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좋은 도전을 줄여두니까 만족감, 행복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같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책임을 축소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기계같이 돼버린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이쪽에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다고. 굵게 표시한 거 중심, 어휘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지. 텐님, 뭐 사실 뭐 요약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거를 숙제로 하면 돼. 됐어? 여기 넘어간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의 어플이나 다른 프로그램들,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이것도 자동화 기계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similar. 그지? 그래서 테이크오버 떠맡다지? 인수인계 떠맡는 거.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는 일을 떠맡음으로써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훨씬 더 적게 가능하게인데, 요거는 이제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지. 뭘 덜 가능하게 만드냐면은 자동화가 우리가 effort, 노력에 참여할 거지.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동화가. 근데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냐면 역시 그것도 좋은 노력인 거지.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우리한테 성취감, 만족감, sense of accomplishment 이런 걸 제공하는. 결국 만족감도 안 주고 노력도, 그지? 하지 않게 되는 만족감을 주는 노력. 그렇게 되겠다, 그지? 즉 가정에서의 자동화 프로그램은 만족감을 주는 노력을 저해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자죠? 자동화는 원래 이제 함이 free us,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없앤다라고, 배제시킨다, 뭐 exclude 뭐 이런 말 쓰면 돼. 그지? 아니면 뺏는다면 deprive, 원래 이제 deprive 쓰면 A of B가 돼야 되는데, 그지? 여기 좀 from을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서 요걸 뺏어다 준다. 즉 우리를 자유롭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즉 요 부분이 원래 밑에도 있지만 결국은 요 함이 밑에 해놨잖아. 요 부분. 요거를 보면은 원래 책에 사용된 거, 우리한테서 이런 도전적인 과업, 즉 좋은 거지, 인간다움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걸 성취하는 보상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라. 그러니까 앞에 요 부분이 요거고이,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거 보람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인간들의 어떤 그 도전이나 뭐 성취에서 뭐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어떤 욕구? 아까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뭐 그런 것도 어떤 인간만의 어떤 기계가 아닌, 그치?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뭐 가질 수 있는 보람, 만족감, 만족이라고 할까? 만족감, 뭐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밖에 해준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제는 좀 그렇고, 그지? 근데 뭐 제목 같은 건 가능할 수 있거든? 자동화라고 하는 게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도 되지, 사이드 이펙트. 이게 이제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되잖아. 그러니까 unexpected, side effect,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어휘가 일단은 얘는 가장 좋아. 그지? 그 두 가지, 주제랑 어휘 정도만 보면 되겠고, 여기가 뭐 열거가 됐기 때문에 뭐 무관한 것도 그 일터 자동화하고 가정에서의 자동화 두 가지에서 뭐그 부분 어딘가에 뭔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 자동화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나오면 또 무관한 것도 되는데, 무관한 거 하기에는 문장 개수가 너무 많거든, 문장 개수가. 그래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흐름은 간단했지? 자, 정리. 처음에 뭐였어? 자동화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좋아라 할 건데,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자동화 두 가지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자동화
이렇게 해서 끝나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좀 4개로 쪼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됐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터에서 자동화 첫 번째는 뭐였었어? 그러니까 뭔가 일을 도전하고 뭐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만족감 못 느끼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으로 직접 의사결정, 판단, 저지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하는 어떤 책임 범위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고.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뭐 가정이 이제 뭐 성취감 얘기가 또 반복이긴 한데 뭐 챌린징 하는 거나 뭐 accomplishment, satisfaction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지. 됐니 여기? 표시를 들어주던지 뭔가 표시를 보여줘. 뭐 못 본 게 있다면 앞으로 넘겨주면 되고. 시원아. 음, 오케이. 자, 8번 괜찮은 거지? 자,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 searching for 하는 게 뭐 괜찮다. 좋다는 거죠. 밸리드, 타당하다. 뭐 눈은 번쩍, 교육적이고 다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가 쭉 나오지. 그러니까 비록 많은 의사들은 roll their eyes, 눈알을 굴린다는 게 이제 그 distrust, 불신한다는 거지. 안 믿어. 그들이 이런 말 들어. 환자가 내가 인터넷에서 내 스스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환자로부터 들으면.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역접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조사가 가끔은 좋을 때도 있다. 합리적이다. 사운드, 뭐, 레이셔널하다. 뭐, 이성적이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럼 좋다는 얘기야. 온라인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요게 그 이 글의 글감이거든. 요거는 뭐 형광펜을 한번 해보자고. 요 부분. 요거만 딱 분해를 띄면 되고. 그러니까 좋다 계속. 그러니까 만약 환자가 희귀 질병, rare disease 갖고 있고 뭐 제시해 뭐 그 질병에 관한 기사를. 그럼 많은 우리들 의사지. 요거는 의사. 감사하겠지. grateful, thankful이야. thankful, thankful. 우리가 이제 시간 추가적으로 들어서 리서치 해야 되는 걸 덜어줘 쓰니까 고맙다. 세이브는 우리 덜어주다 뭐 스페어 이란 말 쓰기도 하지.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제 흐름은 바뀌는 걸로 웹은 막 얽혀 있다 뭐 조작되고 뭐 이렇게 두 가지 또가 나오는 거지. 왜냐면 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올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서 한번 끊길게. 근데 온라인은 막 얽혀 있어. 인탱글 돼 있대. 언제 사이트가 이것도 묶어. 이게 사이트 주어고 동사 이렇게 땡겨볼게. 조작을 할 때 내비게이터를 그 정보 찾는 사람이 돼서 순항자라는 게 믿도록 게시된 거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정보를 믿도록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그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뭐 가짜 정보, 페이크 뉴스 같은 게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들, 개인적인 거, 퍼스널 애넉도, 개인적 일화, 뭐 과장, 뭐 잘못된 주장, 오피니언,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막 채워져 있고, 이런 것들로 왜곡돼 있으니까. 그지? 뭐 앵글도 뭐 왜곡됐다고 하면 왜곡됐다는 말 그대로 쓰면 distort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얽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정보의 신뢰성이 없기도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 곤란에 빠져. 걔네들이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는데, 요거 이제 두 번째 건이 거지? 뭘 기반으로? preconceived notion. 미리 가지고 있던 생각. 즉, 이게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 같은 거잖아? 고정관념, stereotype. 그치? 아니면은 선입견, 뭐, bias, prejudice. 요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 두 번째는 이런 고정관념, 그지? 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걸로 봐야지. 인터넷 정보 안 좋다라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에 원래 함이 나왔던 요 부분이 있잖아. 그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고정관념, 선입견 관련된 얘기 쭉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잘못된 정보 있잖아.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정보 있지. 요거는 한 줄밖에 안 나왔어. 한 문장. 주제음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야, 여기 중간에. 그래서 온라인 정보 안 좋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지?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 1번, 2번 간단하게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정보를 찾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확증 편향 비슷한 게 된 거잖아. 믿고 싶은 자기가 생각하고 일치하는 정보, 부합하는 정보만 찾는 걸로. 그지? 이건 뭐 정리할 필요도 없이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여기서 원래 믿음의 컬스, 저주가 온다라고 하는 게 original belief, 요게 preconceived notion이 되는 거지. 여긴 되게 쉽지. 하나만 봐도 될 각이야. 네가 믿어. 비타민C 메가도징. 도우즈는 일회용이고 메가는 잔뜩 한 거니까 잔뜩 때려 먹는 거야. 비타민C 잔뜩 먹는 게 감기를 예방해 줄 거다라고 믿어. 그럼 이게 원래 오리지널 빌리프잖아. 그럼 너는 seek out, 찾을 거고 쉽게 찾을 거다. 사이트를 이런 개념을 promote, 홍보하는. 그지? 너의 생각에 일치하는, 부합하는, be consistent with 하는. 일치한다는 뜻도 일관되다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은 correspond with 해도 돼. 이것도 상응한다는 게 일치하고 부합한다라는 뜻이 돼. 그러니까 결국 네가 갖고 있는 생각에 correspond 또는 be consistent가 있어야지. 왜 먹었네? with 하는 이러한 정보만 찾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는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까지 쓰기는 조금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고 그래도 뭐 확증해주는 정보다라고 할 때 confirm이란 말을 뭐 써줄 수는 있겠지. 단어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쉬운데 문제화하기는 괜찮거든.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이제 빈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형광펜 거. 그래서 그 요걸 좀 추가해야겠다. 형광펜을 manipulate the navigator. 그지? 그 다음에 preconceived notion. 뭐 그 정도만 보면 키워드 다 보이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빈칸은 뭐 저거 빼놓고는 뭐 이것도 이제 어휘가 좀 되려면 되는데 어휘가 위에까지 좋은데 밑에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어바운드라는 거는 플랜티플이야. 잔뜩한. 그 밑에는 요 예시는 쉬울 거야. 그러니까 뭐 읽어보면 돼. 여기는 우리 예전에 한번 하기도 했고. 그다음 요약문은 이제 내용이 좀 있으니까 뭐 저 두 가지 내용을 해서 결국은 인터넷에서 건강정보 검색 뭐 유용하지 않다, 쓸모없다, useless하다, worthless하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in valueless하다, 그지? invaluable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 뭐 valueless하다 또는 worthless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좋다는 게 주제인 거지. 위쪽 아니고 여기는 도입 부분이야. 주제도 하여간 괜찮아요.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돼. 뭐 장단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그게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장단점하고 단점 이렇게는 안 되니까 선지 구성이.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여기 다시 나왔잖아. 키워드는 아까 온라인 통한 정보 검색, 왜곡된 정보, 선입관. 그지? 그래서 문제 생긴. 제목은 문제들 온라인에서 검색할 때 정보. 건강 관련 정보 검색할 때.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만 여기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그 정도만 보면 돼, 여기서. 이건 내용은 쉬워. 밑에 예시는. 듣기 부분.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 한번 해봐. 생각을. 여기 요약도 해놨지만, 좋다. 뭐, 의사인 입장에서 좋기도 해. 근데 안 좋다. 두 개. 그지? 왜곡된 정보. 그 다음 선입견 근거. 그 다음 선입견 근거가 왜 안 좋은지.
그 다음 예시가 쫙 있었어. 뭐 비타민 예시도 있고. 세 개로 나눈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거, 요게 예시하고 붙는 오리지널 빌리프, 컬스 뭐가 이거 붙은 거야, 사실은. 오케이? 여기? 아까 좀 됐고. 넘어갈게. 좀 된 거 같지, 이거는? 쉬워서. 자, 4강으로 와요. 자, at some point. 특정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발견하지. 우리 자신 suffering 하는 거. 고통받는 거를. 어법을 표시했잖아. find 목적어 ing. 그치? 결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 ing 쓴 애잖아. 투부정사 이런 거 못 쓰고. bad situation, 안 좋은 상황의 어떤 결과로 고통을 받는 거를 우리 자신 찾을 거래. 근데 그 안 좋은 상황 관계대명사 주고 we have put ourselves in, 여기 목적 없지? 우리가 둔 거야, 우리 자신을 그 안에다가. 그래서 요거 전치사로 끝나는 관계사절 요게 여기로 올 수 있잖아. 여기 그렇게 되면 여기 in which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in which는 또 뭐랑 같은 거야? 앞에가 장소니까 where이잖아. 이 in이 없어야 되는 거지.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초한 나쁜, 안 좋은 상황의 결과로 고통받는 걸 발견할 거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거야, 대부분은. 그지? 자, 그래서 what we wish, 우리가 바라지만, 우리가 simple erase it, 그걸 지울 수 있다면 하고, 우리의 기록으로부터.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그 안 좋은 상황으로서 어떤 발생한 고통, 뭐 결과, 뭐 이런 걸 얘기하겠지. 앞문장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이수를 줬기 때문에 컨서퀀스가 아니니까. 배드 시츄에이션을 지운다고는 좀 그렇잖아. 거기서 나온 결과를 지우고 싶을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시가 대절 나오면 항상 가정법이잖아. 그래서 could를 쓴 거고 여기 can 쓰면 틀리는 거잖아. 과거 동사를 써야 되니까 가정법이라. 그지? 지울 수 있다면 해야지 못 지운다잖아. 이미 뭐 벌어진 결과인데. 그래서 많은 우리들은 잘못 선택을 한다고. 그 잘못된 결과를 지울 수 없는데 빠르게 sweep it under the rug. 덮어버리는 거지. 이게 러그, 카페트 같은 거잖아. 그 아래다가 수입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 빗자루 같이. 그러니까 임시방편 얘기하는 거야. 임시방편. 그냥 어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게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impatient attempt이잖아. 뭔가 성급한 시도로서 move on 앞으로 나가려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move on이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거 우리는 원인을 확실하게 찾아서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덮어버리고 바로 간다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야? 뭔가 제대로 안 됐는데 대충 하고 넘어가면 그럼 이거 계속 걸리는 거 아니야? 그지? 모래성 같은 거잖아. 뭐 그 얘기지 뭐. 그 문제제기네? 이게 프로블럼이지?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에 부분이. 그지? 자, 그런데 문제제기가 된 상태에서 너는 이런 표현 들어봤지? Haste makes waste야. 서두르는 게 낭비를 만든다. 이게 서두른 거잖아. Sweep it under the rug. 그럼 낭비가 된다는 얘기지. 쓸데없이 하나마나 이거잖아. 우리는 보통 원해 rush and leave the difficulty. 서둘러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leave 떠난다는 게 우리가 경험을 한 인생에서. 근데 벗어나는 게 아니네. leave behind us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잘라야 되네. 거기까지만 봤을 땐 그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묶어야겠네. leave behind 뒤에다 남기다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그냥 우리 뒤에다 남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leave behind us가 sweep it under the rug하고 같은 얘기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leave the difficulty on the behind us가 이렇게 가는 걸로. 그지? 같은 얘기라고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서둘러서 그냥 임시방편을 넘기려고 하는 거야. 가능한 빨리.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고 더 큰 문제를 이끌어줄 거다. 이게 쪼개긴 한 건데 사실 다 같은 얘기야. 그지? 내용상 좀 순서 때문에 쪼갠 것 뿐인 거지. 벗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 왜 벗이 나온 거야? 앞에 우리는 뭔가 서둘러서 종료하려고 하잖아.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 근데 너 들어봤어? 그거 더 안 좋아질걸? 이렇게 되는 걸로. 이런 속담도 있잖아. 그래서 벗이 나온 거지.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자초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성급하게 어,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덮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지? 그런데 속담 있잖아. 서두르면 폭망. 그지? 그래서 결국은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어, 저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뭐 여기까지가 뭐 그런 얘기지? 말 좀 바꿨지만 내용은 좀 법만 좀 이해하면 되겠다고? 이거 왜 벗이 나왔어요? 그지? 자, 그래서 결국은 다 문제였었고 every crisis, 모든 위기, 즉 안 좋은 것들은 해서 fallout period. 그러니까 뭔가 fallout period는 그 밑에 주석 다르잖아. 그 후유 기간이 좀 지속 기간이 남아 있으니 떨어져 나온 기간이라는 게 그 위기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해결책이 나온 거지. To be mindful of the world. 이를 유념하고, 즉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유념한다는 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어떤 그것이라고 하는 게 it is going to take to make that happen. 요 it은 미리 찾은 건데 요거 유일한 방법, 요거 선행사가요. 그 방법이 요게 이걸 좀 더 나눠보면 원래 우리가 it take 하면 시간이 걸리다 또는 필요하다잖아요. 필요하다 이거 비공투 빼면 되지. 필요한 뭐 하는데 그게 발생하도록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유념하는 게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뭐 이게 같은 게 아니네. 좀 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지? 요 대시 가르친 거는 그 요거지? 위기에서 벗어나도 회복되도록 하는 게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그 일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that은 선행사가 있는 요 관계대명사 쪽은 선행사 관계대명사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요 it은 그리고 여기 목적어 빠진 거잖아. it take 투부정사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가니까 그 위기에서 회복하는 것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을 알고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은 요 it은 그냥 뜻없이 쓴 거지. 우리가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it take 뭐 필요하다 뭐 하는데 뭐 투부정사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그러니까 원래는 요 it take 뭐 사람, 시간 뭐 이런 거 나오면 뭐가 필요하다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다른 거 예문 하나 볼까? 예를 들어서 it takes 뭐 2 hours to do work 뭐 이렇게 했어. 요 구조랑 비교해 보면 돼. 좀 필요하다. 2시간이 일하는데요. it is going to take 필요하다. 뭐가 일이 뭐 하는데 그 회복하는 게 발생하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여기 빠진 거는 관계대명사 요거요. 목적격 선행사는 더 워기고 이렇게 하면 돼요. it은 비인칭이야. 내가 왜 색깔 빨갛게 해놨지? 오케이? 해석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주제문이 되는 거지? 솔루션? 해결책인 거니까. 여기다 프로블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표시가 해서 지저분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뭐 형광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되겠지. 결국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또뭐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뭐 유념해야 된다는 게. be aware of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여기 위치가 가능한 게 문제 끝나고 바로 해결책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만약 이 power action, 우리 행동이 부정적으로 타인들한테 영향을 준다면 그들은 아마도 준비되지 않을 거예요. to move on, 나아가는 게 우리만큼 빨리, as quickly as possible, as we are.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아직 자기들이 뭔가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지, 뭘 해야 될지를 준비가 안 돼서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유지 자체는, 이거 내가 표시를 해놨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회복에 필요한 일을 도모한다는 게, 뭐 회복하는데 뭔 일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성급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게 좀 약간 그래. 우리 행동이 타인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타인한테 문제를 유발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아직 모르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벗어나려면.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초하고 우리가 원인 제공자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얘네도 모르니까 우리만큼 빨리 뭐 준비할 만한 계기가 안 된다면 모르니까 인식이 안 된 상태니까 문제가 못 알아가는 거를. 이해되냐고? 그래서 얘는 뭐 순서를 크게 세 등분을 나눈 다음에 문법 위의 부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순서 중에서도 문장 삽입 있잖아. 요거 하나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이게 순서를 전체 순서를 얘기하는데 문장 삽입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됐니? 그래서 얘는 정리해 보면 크게 나눴을 때 빨리 서둘러서 덮고 가려는 게 문제를 더 악화시키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찾아서 어떻게 이제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라. 그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두 등분 크게 나눠서 보면 될 거야. 사실 세 등에 나눈 거는 뭐 이렇게 흐름상 쪼개 놓은 거지. 크게는 두 등분으로 나누면 되겠다. 오케이? 잠깐만. 많이 했어? 네. 알았어. 많이 했어? 이거 몇 번 했어? 아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속할 때 장난 미친 거. 하나 정도 더 했으면. 했어. 했어. 나도 좀 한다. 그치. 삼각은 이것까지. 그치? 하나 좀 했다. 자, 됐지? 넘어간다. 자, 4강 2번. 자, 대부분 코치나 선수들 have a basic idea.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스트레스가 뭐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역적으로 걔네는 아마 not fully understand. 완전히 이해는 못할 거다. 이것도 뭐 부분 부정이라고 하지. 일부 이해하는 바는 있는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복잡한 측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지. 기본 아이디어는 있는데 complicated는 몰라. 이렇게 된 거잖아. 상대 개념이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냐면 스트레스는 상당한 substantial imbalance 불균형이래. 여기 between A and B야. 크게 나누면 둘 사이의 불균형.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왜 관계대명사나 왔다음에 조동사 동사면 이게 삽입이라는 거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 우리가 믿기에라고 따로 읽어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what is demanded 요구되는 것과 일단 괄호는 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라 라고 하는 요구되는 것하고 우리가 그러한 meeting those demand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인 것하고 그 사이에 차이가 있대. 그러니까 일단 줄이면 이게 말이 길은데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한 거 아니냐? 그지? 와시 된 거니까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거에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을.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우리한테 주어진 요구, 그러니까 즉 해야 할 것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진짜로 여기는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능력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고 요구되는 거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의 능력하고 차이가 있어. 불균형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은 10개를 할 수 있는데 100개를 해라 라고 했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지. 그래서 불균형이란 말을 쓴 것으로 됐어? 뭐 we believe, we perceive 다 비슷한 얘기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지?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한테 요구된 거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거지. 그래서 이건 뭐 comparative demand, personal control이라고 한 게 결국은 뭔가 경쟁적인 요구, 그지? 운동이니까 경쟁하는 경기잖아, 운동이라는 거. 나한테 주어진 요구, 오늘 무슨 뭐 달리기를 500m를 5km를 뛰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다, 통제할 범위 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지? 그 사이에 차이가 생길 때 불균형, 즉 디퍼런스가 생길 때 임밸런스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상황들인데 어떤 상황들이냐면 또 전면고요. 그 안에서 success is important. 성공이 중요한 상황. 꼭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그냥 전면고요. 그냥 전면고. 성공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두 가지에서의 어떤 상당한 불균형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스트레스 정의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베이직 아이디어가 아닌 거지. 이게 이제 복잡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을 보충 설명 길게 한 거야. 그래서 perception, 인식이라고 하는 게 결정한대.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과 네이처, 본질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요구 자체는 이게 좀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네. 지금 요 맥락상.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인식하는 능력은 이게 좀 주관적인 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5km를 뛰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거야. 그지? 근데 주관적으로 내 능력이 얼마나 할 수 있다는, 난 5km 뛸 수 있어, 3km 뛸 수 있어, 다른 거잖아. 그 이게 아니라잖아. 컴페러티브 디맨드 그 자체가 아니라잖아. 결국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결정한 요구, 결정하는 거는 우리의 인식. 그 요거 괜찮아. 형광펜 해볼게. Perception determine the amount and nature of stress we experience. 이 문장 형광펜 해보면 색깔로 구분해줬잖아. 그 인식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결정한다. 키워둔 거지? 결국은 여기가 우리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인식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거지. 두 가지 키워드만 남는 거지. 일 자체 요구되는 것 자체는 사라진 거지. 됐지? 여기 빈칸 괜찮아, 여기. perception 너무 단어가 하나니까 좀 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he premise of self-talk is that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말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레미스는 전제지. 그래 똑같이 놨자 믿음 즉 인식이지. 결정은 다 똑같잖아. 이게 똑같지. 뭐를? 당연히 파란색 빈칸 스트레스. 경쟁적인 상황의 영향을 결정을 하고 더 많이 뭐보다 상황 그 자체의 것과. 그러니까 이것도 색깔로 구분을 해보면 이게 상황 그 자체가 comparative demand themselves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선 표현 자체를
경쟁적인 상황이라면서요. 여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상황의 결과, 영향이잖아. 이게 결국 스트레스라는 거야. 그지? 똑같은 거지. 우리의 인식, 믿음이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거. 뭐가? 이런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이 주는 영향, 즉 결국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가면 돼. 이게 괜찮아요. 또 다시 말하네. 결국 우리의 생각, perception, beliefs, our thought이 더 책임 있다. 뭐해? 또 스트레스 자리지? 우리의 행동이래. 오잉? 행동? 좀 더 가볼까? 뭐보다? 상황들보다. 어떤 상황? 우리가 그 안에서 연습하고 뭐 경쟁하는 그 상황 자체보다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이쪽 당연히 스트레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액션을 또 스트레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우리 행동이라는 게. 그지? 뭐 그렇게 해서 같이 묶어가야 될 것 같아. 요 파란색은 빨간색은 이렇게. 빨간색은 우리의 생각, 인식. 파란색은 그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의 어떤 주는 요인들이 준 스트레스 반응,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괜찮다. 형광펜 내봐. 여기도 빈칸으로. 결국 우리가 빈칸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 지금 스트레스 쪽을 지금 빈칸을 했었어. 이거 통으로 가자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appraisal is positive. 평가가 긍정적일 때 이것도 빨간색 한 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럼 우리는 간주한다고 힘든 상대방을 뭐로써 챌린지, 도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내가 내 인식 자체가 생각이 괜찮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런 결국 이 터프 오포넌트가 여기서 위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조고에 해당되는 건 상황. 그지? 우리한테 주어진 요구 그 자체 있잖아. 쟤하고 싸워야 돼. 경기를 해야 되라는 거. 얘를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그건 당연히 스트레스가 줄어들으니까 그 영향 자체가 여기서는 스트레스 줄은 영향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도 파란색 같은 개념이에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지. 스트레스가 줄어. 근데 여기 성과란 말도 좀 추가를 해주긴 했거든? 그지? 자기에 대한 판단이 스트레스의 수치에 영향을 줘서 그 반응을 보여서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여기서 잘못 생각했네. 미안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하자면은 행동에 책임 있다는 게 요거 행동 요거로 가야겠네. 이렇게 구분해야겠네. 계속 스트레스 묶어서 가다 보니까 그렇긴 하거든. 밑에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그 자기 평가가 이렇게 어떤 인식, 빌리프, 믿음 뭐 이런 거였어. 그지? 요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얘가 스트레스를 결정한 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였는데, 그래서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액션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과가, 퍼포먼스가 인핸스, 향상되고,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온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경쟁 상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얘도 스트레스 개념이 아니라, 미안해. 이거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다. 정리한 전 일주일 넘어가지고. 이게 그 영향을 준다는 게 행동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단락을 나눠놓은 거네, 내가. 정리한 지 일주일 돼서 까먹었어. 근데 어쨌거나 계속 얘는 그 스트레스가 적게 받아가지고 좋게 영향 나온 거니까 그 계통은 같은 맥락이라고는 봐야 돼. 인식이 스트레스 영향을 줘서 결국 얘 자체가 성과 자체도 영향을 주는 거야. 같이 요즘 파란색으로 묶어서 난 좀 정리한 거야. 인식만 빨갛게 따로 분리를 시켜놓은 거고. 이해되겠지? 충분히 가능하잖아. 인식 여부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고 적고라는 게 판단이 되니까 그 성과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지? 구분하려면 구분하겠지만. 그래서 같이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가야겠다. 근데 부정적 평가, 생각이 부정적이야. 그럼 우리를 촉발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여? 트레 위협으로. 이건 안 좋은 거지, 확실히. 챌린지는 좋은 거였고, 그것은 당연히 성과를 해치겠지. 이렇게 그 이해해주고. 이것도 결국 결과가 이렇게 이해해주는 거잖아.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벗은 대조, 그지? 그래서 그대로 뭐 서로 완전 반대말 그대로 온 거지 뭐. 포지티브, 네게티브, 그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부분은 결국 뭐냐면은 스트레스란 뭐냐? 스트레스는 실제로 요구되는 것과 실제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 사이에 불균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떠즈 결국은 인식이 스트레스를 결정한다 가 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뭐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 전제 뭐 이런 건 다 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결국 여기는 뭐야? 그 인식, 평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믿음 다 이런 거잖아.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줘서 그 성과에 영향을 준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성과가 잘 나고 나쁘게 생각하면 성과가 안 나고. 오케이? 그래서 한 운동선수는 아마 스테디움을 볼 거라고, 사람들로 가득한 대단히 좋은 게, 이건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그지? 반면에 또 다른 선수는 걱정하는 거잖아. 안 좋게 생각하거든. 아우, 이게 뭐 앞에는 자기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라고 한 거고, 아우 정말 쪽팔릴까 내가 뭔가 망치게 되면, 그지? 그래서 그게 똑같다. 사람으로 같다 스테디움하고. 똑같은 스테디움이지만 다른 반응이라는 게 플로우, 경기가 잘 흘러가도록 초킹, 목 막히게 해서 안 좋게 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 반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 인식에서 나온 다른 반응. 즉 이게 결국 뭐냐면은 어떤 스트레스를 결정을 해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가 나오느냐가 결정이 된 거고. 그래서 얘를 스트레스하고 경기력하고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면 돼. 그지? 결국 스트레스를 통해서 경기력을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는 자기 인식, 자기 평가 이게 나눠주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눴지. 인식, 스트레스, 평가가 경기력. 그러니까 인식은 상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경기력 결정. 이렇게. 오케이? 이거 괜찮아요. 빈칸 중심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휘랑 빈칸 중심으로. 오케이? 요거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 자, 3번을 볼게. 요거는 쉽지? 그지? 캠핑 트립 여행에서 친구랑 내가 filling our water bottle 물병 채우고 있었어. 개울 강에서. 근데 우리는 물병 계속 kept losing 잃어버렸다. 뭐 때문에냐면 강력한 물의 힘 때문에 물살이 세서.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야기 끓이니까.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한 사람은 wanted to go in the water 물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뭐 개울을 뭐 걸어서 가로지르고 싶어 했대. 또 그런데다 물이 따이는 허벅지야.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왔고 뭐 물이 좀 높은 거지 수심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we could have easily been thrown by the force of water current. 여기까지 나눠볼까? 이게 water current의 물의 흐름이지, current가. 그 물살이지, 결국. 힘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지? 물살의 powerful force나 water current의 force나 이것에 의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병을 잃어버렸다면 똑같은 개념은 우리는 쉽게 내동댕이 쳐질 수 있을 거다. 수식어 빼면 have, been, pp, 수동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살에 휩쓸린다는 얘기지, 물살에. 그럴 수 있었을 거래. 그리고 심각하게 이게 중요한 거지. been severely injured 부상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는 뭐 병을 잃어버리는 손실이라면 두 번째는 저렇게 건너려고 하다가는
다칠 수도 있다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그 물살 비유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exactly 정확히 발생하는 거다. 과다한 가족에 대한 attachment, 애착, 예. 어태치가 붙이는 거니까 애착에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애착이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안 좋았잖아. 아, 그러면 애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물살이 센데 건너려고 뭐 한다든지 뭐 물병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뭐 이 부분인가 싶긴 한 거지. 왜냐면은 애착 자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상처 있고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좀 더 볼게. 다시 얘기하잖아. 우리는 helplessly 무력하게 carried away 쓸려가는 거래. 애착의 힘에 의해서. 아, 그러면 애착 자체는 water current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지? 그리고 are better than the rocks. 이 돌에 내동댕이 쳐진 게 그 부상 당하는 거고. 뭐 하면서 물이 우리를 아래쪽으로 하류 다운스트림 쪽으로 토스 밀어버리니까 던져버리니까 그 사이가 뭐 개념상 파란색을 같은 거로 보면 되는 거지. 즉 물살의 힘과 같은 애착에 휩쓸려서 상처 입는다 그냥 한마디로. 그치? 오케이. 그래서 과다한 애착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휩쓸려서 상처를 입는다. 마음의 상처 마상 되겠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we are wise 현명하다면 우리는 will see the danger 위험을 바라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상황에 빠뜨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 약간 생뚱맞은 게 하나 나오긴 했었어. 현명하면 근데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게 현명하다는 건 과다하게 어, 애착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뭐 반대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 가족에 대한 특히 좀 이게 가족에 대한 애착이었잖아. 유사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 similarly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유사히의 추가가 아니라 위 비유가 끝났기 때문에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기능이 있다고 봐야 돼. 마찬가지로 유사하게가 아니라 when you see the uncontrollable nature of attachment,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현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잖아. 이런 애착, 가족에 대한 애착에 통제할 수 없는 속성,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결과도 나중에 어떻게 잘못될 거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어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면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지? 그 위에 내용 그대로 붙이면 우리는 remain friendly 여전히 친근하고 친절해 타인들한테. 그러면서도 뭐 하지 않을 거다. Don't let our mind get hopelessly caught in the current of clinging. 요게 이제 clinging이라는 게 여기 attachment 애착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딱 달라붙음이니까. 이런 이제 애착이라는 흐름에 무력하게 붙들리지는 않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뭐 여기가 뭐 빈칸이 되려면 될 수도 있고 함의가 되려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거 함의로 해놓은 거지. 그러면은 얘의 추론 근거도 있는데 밑에 페이지 내려 잠깐 보고 올라올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위험성을 경계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함의는 위쪽 부분을 내가 했었구나. 여기는 빈칸으로 내가 밑줄 서놓은 거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애착이라는 게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프로블럼은 상처를 입힐 수 있어. 그래서 솔루션이 나왔으니까 여기 계속 이제 솔루션 쪽으로 이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현명하다, 그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속성을 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지? 그랬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친근하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지나친 애착이 아니게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상처를 당하고, 뭐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온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근거는, 결국은, 요 파란색 부분 있잖아, 요거. 함의에 되는 파란색 부분. 왜 돈넷이라는 거 부정만 빼면 그게 근거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저게 너무 영향받아가지고 상처 입지는 말아라. 가 되는 거잖아. 그치? 저거는 뭐 저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는 그 위에 이제 그 비유에 있는 걸 가지고 보통 함의를 주니까 결국 이 파란색은 다 같은 얘기거든.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위에 나오는 거 가족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너한테 상처를 줄 거다라는 걸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우리는 가족이 지나칠 대책 없이 말해서 상황에 처한다. 요게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냥 비유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본 거라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를 좀 더 하나 해보자면은 요거 이제 연결사 두 개가 있어. 역접과 순접이니까 뭐 두 가지 정도만 해석만 해보고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뭐 이건 파란색 두 문장, 검은색 한 문장 같은 계통으로 묶으면 되겠고 요거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좀 더 표시를 해주자면 현명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이게 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비유 같이 해서 비유가 끝난 다음에 요지에서를 넘어온 거니까. 그치? 사실은 위에도 비유지만 요것도 이렇게 similarly라고 생각했으면은 여기까지 계속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걸로 이제 여기서 해결책이 나온 것 뿐이고 여기가 이제 해결책을 자기 말로 준 거지. 여기만 보면 되겠지? 건너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중립적인 상황인데 이제 안 좋은 상황 나왔으니까 뭐 역적으로 가야 되겠지? 순접은 아닌 거니까. 택지에서 정리.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 등분 이대로 나눈 상태에서 캠핑 여행 갔을 때 물살에 휩쓸려서 물병 뜨는데 물 자꾸 잊어버리고 병 잊어버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다가 다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지나치게 애착 얘기를 그대로 한번 한 다음에 결국은 이 지나친 애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상처를 입을 거다. 그런데 현명에 그걸 알아볼 수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런 저런 애착의 위험한 속성을 알 수 있다면 여전히 친구들한테 또 친근한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족 구성은 되겠지. 다른 가족한테 여전히 친근하게 잘 대해줄 수 있을 거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휩싸이고 뭐 휘둘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은 얘기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흐름을 나눠서 보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따로 엄청 정리해야 될 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니지. 얘는. 됐어 여기? 음. 동민아 거기 있어? 없는 거 아니 혹시? 음, 음. 자, 하나만 더 봐. 요! 그지? 7개를 봐야 되는데, 일단 6개만 볼게. 아까 또. 자, when the work of engineer is understood to be part of a socio-technical system. 엔지니어의 일이 이해가 될 때 사회기술적 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엔지니어의 일은 뭔가 기계 만들고 뭐 고치고 뭐 이런 걸 텐데 그게 뭔가 시스템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이해가 될 때 트래디셔널 노션 전통적인 개념이요 이 엔지니어 공학의 어떤 전문성의 전통적 개념은 다소 붕괴된다 disruptive 파괴 붕괴 뭐 해체 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게 부서지는 거고 뭐 destroy란 말도 되고 파괴 붕괴 뭐 해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디스멘틀이란 말도 쓰거든. 지각 멘틀 있잖아. 뭐 이런 말도 쓴다고. 하여간 그러면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은 전통 개념이 아닌 거야. 그지? 그지? 결국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사회기술적 체계다라는 거기 일부분이라 생각하면 기존에 있었던 생각이 부서지는 거니까. 이건 그럼 결국은 얘는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은 트래디셔널 개념 노션하고는 상대 개념이 되는 거지.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서로 다른 개념인 거지.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 건데. 그래서 어쨌다고 엔지니어링 엑스퍼타이즈 이런 이제 공학적 전문성은 전통적으로 뭐에 집중을 해왔냐면 소위 테크니컬 어스펙 일에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을 해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로 구분을 해보면서 가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요게 밑에, 뭐, 이 주제문 저기 밑에 있지만, 그래서 내용 편하게 보기 위해서 보면, 전통적인 개념이 테크니컬 어스펙이겠지? 그러니까 이래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기존 개념을 생각을 집중을 해왔단 말이야. 그런 반면에, 와일이니까,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의 포커스라고 하는 거는, 그지? 얘는 이제 어디다 맞추는 거냐면, suggested engineering undertaking. 어떤 공학적인 착수, 업무, 일, 태스크라고 보면 돼. undertake이라는 거. undertake 하면 아래를 떠맡다라는 동사가 되니까 명사니까 일이야. 그냥 이거 태스크라고 보면 돼. 공학적인 일은 포함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포함한대. 통계나 측정이나 이퀘이션, 뭐 방정식, 등식보다 이런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이건 기존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 거지. 그럼 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쪽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은 그 테크니컬 어스펙, 기술적 측면, 그냥 일 자체만 봤다면 그 느낌상, 어감상으로도 뭔가 큰 시스템 체계 내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거 일부분 뭐 이런 느낌이 있어 여기까지. 그지? 그래서 성공적인 엔지니어는 요구를 한데 언더스탠딩 이해를 왜 기존의 이런 아리팩추얼 인공적이고도 사회적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데 그 안에서 디바이스 즉 공학에서 필요한 뭐 기기나 기계들이 will have to fit 딱 들어맞아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기존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엔지니어링 knowledge, 지식이란 건 반드시 fit together, 잘 들어맞아야 돼. 뭐하고? 다른 형태의 지식들하고 잘 들어맞아야 된다. 이게 색깔 여기서 구분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이 통계나 이런 거는 공학적 지식만을 얘기하는 거야, 온리. 근데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훨씬 더 많은 게 다른 형태의 지식도 알아야 되는 거고, 즉, 다른 형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공학적 지식이 그 안에서 앞으로 사용될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어떤 체계 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같은 개념이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계 하나를 만들면 공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결국 그 기계는 우리의 세상에서 사용이 돼야 될 건데 그러려면 그 사용자라든지 그 기계가 사용되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도 알고 있어야지 이런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500km 뭐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었다 치자고 공학적으로는 가능해 로켓 엔진을 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통상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교통 시스템 내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들어맞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 아니야. 그렇게 기술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리고 공학적 지식만이라는 건 오직 기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괜찮아, 여기. 빈칸이 상당히. 이걸 별표 하나 하자. 여기 별표 하나밖에 안 했잖아, 4강은. 그지? 그래서 밑줄 긴, 같은 중복이라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택지오고. 그래서 엔지니어링 전문성은 is not but. 그지?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한 번 더 가야 되겠지? 인티그레이팅 통합하는 거래. 기술적인 거를 뭐하고 많은 다른 종류의 지식들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 나왔지?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다른 지식들, 다른 종류의 지식들 쭉쭉쭉 상대 개념인 거지. 우리 형광펜 빨강색 된 형광펜 한 거 반대쪽은 상대 개념, 즉 공학적 지식. 그래서 이게 지금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걸 필요로 한다가 되는 거지. 됐지? 그 들어가서 돌아가야 될 사회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학이라는 게, 그지? 전통적 개념이 있으면, 요거에 상대로, 아이고, 예,
사회 기술적 체계 내에서 돌아가는 거 두 가지 개념이 있었고, 그럼 전통적 개념은 뭐겠어? 사회 기술 체계 동계 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결국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공적인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학이 적용될 사회의 다른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냥 한 문장으로 표시를 해버렸네. 그지? 결국은 공학이 적용이 될 사회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다. 라고 한마디로 계속 그 얘기잖아. 세 번에 걸쳐서. 자,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엑스퍼트, 전문가야. 왜냐면 걔네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제품을 디자인할, 설계를. 근데 그 제품은 take A into account가 A를 고려하다지 고려 안에 넣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목적어거든. 길으니까 목적어를 뒤로 쭉 뽑아낸 거야. 그리고 병렬도 맞추느라고 이거 뽑아낸 거지. 고려하고 잘 어울리는 거지. 복잡한 어떤 세상, 사람들 관계 제도, 인공물들의 세상을 고려하고 거기 잘 어울려야 된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저 위에 개념을 그대로 이어붙이면 결국 이거 뭐야? 이게 이제 다른 종류의 지식자 이거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얘네들이 제품 생산하고 제품 개발할 때.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keep in mind 역시 목적어 길어서 뽑아낸 거 명심을 할 때 목적어를 가치나 정치. 근데 그게 증진되는 거나 약화가 된대. 걔네들의 창조에서. 즉 공학 제품을 만드는 창작의 창조에 의해서 뭔가 증진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사회의 다른 요소들, 그지? 이런 것들 고려를 명심을 할 때 그것들은 더 많이 가능성이 있지? 의도하는 영향을 갖게 돼.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기술적 체계 내 사회 기술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 즉 지식들을 통합하고 복잡한 세계 이해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빈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중간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연결해서 뭐 추가적으로 보면 되겠고, 결국 여기 보충 설명이 계속 이해되는 건 똑같은 걸로. 결국은 똑같은 얘기야. 엔지니어, 공학자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인 사회를 고려하고 염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좀 짧게 줄였습니다. 됐어, 이거? 정리? 첫 번째 단락 뭐였어? 공학의 어떤 기존의 전통적 개념, 기술적 측면만 강조하는 거, 근데 새로운 어떤 사회 기술적 어떤 체계 내에서의 공학이라는 거, 그런 개념만 던져놓은 거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제문. 성공적인 공학은 한마디로 그 공학으로 인한 기기가 사용될 사회 안의 다른 모든 것들, 지식들 통합하고 그거를 고려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을 세 번째 단락 만들었을 때는 역시 그런 사회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의도하는 바를 가질 수 있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빈칸 저 중간에 부분 빼놓고 뭐 문맥 플러스 무관한 문장도 가능은 한 게 키워드는 공학, 어떤 기타 등등 사회적인 어떤 지식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냥 공학이나 뭐 기술 관련된 말을 얼마든지 쓰잘데기 없는 거 무관한 거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키워드 중심으로 두 개 가지고 비교해 보면 돼. 됐어 여기? 자 일단 그러면 동민이랑 시연이는 워크북을 못 줬는데 그 월요일날 줄 테니까 나머지 부분 변형 문제라도 먼저 풀어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알았지? 그거 풀어갖고 와. 수고들 했어.